안녕하세요. 방구석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 시기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말하길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필요 없고 고독을 통해서 오로지 나를 탐구하고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라. 삶이란 고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인생, 인간관계라는 것이 생각처럼 100%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하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필요하고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노후라 하면 행복하고 편안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준비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계에서 물질적인 안정과 정신적인 편안함이 필요한 것은 10번을 넘게 말한다 한들 결코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심신이 평온하고 안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가까이 둔 가난한 친구로 인해 나의 노후 계획이 모두 어그러지고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고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저 그 사람의 됨됨이 즉 인성의 문제인 거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안정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의료비부터 해서 참으로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안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행복과 만족입니다. 노후는 행복과 자신의 만족도를 추구하는 시기이기에 자신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쓰면서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자기 개발 및 휴식입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다양한 활동과 취미를 즐기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면서 나의 심신이 항상 편안하고 풍요로울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가 가난한 친구로 인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난이라고 하면 다들 처음에는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셨을 텐데 가난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떠한 가난이 있는지 그리고 왜 가난한 친구를 곁에 두면 안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번 밥을 얻어먹는 친구. 아무리 혼자인 것이 좋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가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친구들과 만남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만남에는 나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자리에서 유독 이 핑계 저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지갑을 열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고 실제로 그 친구가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일은 유독 그 친구에게서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언제나 야, 다음에는 꼭 내가 살게. 말뿐이고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얻어먹기만 하고 자신의 지갑을 열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는 밥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자기 위주로 남의 것을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것만이 중요한 사람이며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마음이 가난한 친구입니다. 어쩌면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을 호구로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친구를 정 때문에 정리 못하고 곁에 오래 두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관계 정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나의 시간과 돈, 에너지가 그만큼 더 낭비되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오랜 친구 사이에서 형편이 어렵지만 됨됨이가 올바른 친구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빠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되려 그런 친구를 꼭 나오라고 부릅니다. 노후는 행복하고 편안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소한 불편함을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아주 사소한 것부터 편안해지면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노후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들 앞에서 선 넘는 친구.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자신이 그어놓은 선이 하나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마치 발로 지우는 것 마냥 가볍게 넘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선을 넘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의도한 것으로 봐도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들 앞에서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선을 넘는다면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둘이 있는 상황에서도 참기 힘든데 남들 앞에서 선을 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를 그저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성이 가난한 친구를 계속 곁에 둔다면 이리저리 간을 보고 선을 넘으면서 철저하게 이익관계를 따져가며 계산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친구는 절대 곁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선을 파악하고 존중하고 지켜주는 친구를 곁에 두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어디까지 친해져도 괜찮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와 잘 맞는 친구나 사람에게 시간과 정성을 더 많이 들이는 게 더 좋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빨리 멀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멀어지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차갑게 보일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질투하고 싫어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나를 싫어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으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는 관심 없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는 친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바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인데 노년의 시간은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입니다. 그런 시간을 허투루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화는 서로를 존중해야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혹은 자랑하기 위해 당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그 친구의 지루한 이야기를 참고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짜 대화가 아닙니다. 사람이 입 하나와 귀 두 개를 가진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중요시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친구와는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지나치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친구. 주변에는 사소한 일까지 크게 칭찬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의 칭찬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말, 칭찬을 듣기 좋아합니다. 특히 아부나 과장된 칭찬에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데 이는 모두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본능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칭찬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기면 자칫 자신에 대한 판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가진 힘이 커서 자칫 사람을 경거망동하게 만들고 결국 실수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과장된 칭찬이 반복될 경우
자신의 실력이나 성취를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대평가는 결국 잘못된 결정이나 방향으로 이끌 수 있으며 실제 능력 이상의 기대를 가지게 하여 실망감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칭찬해주는 친구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과 격려는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칭찬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성 있는지 아니면 단지 호감을 얻으려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평가하는 친구. 주위에 이런 친구 한두 명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념이 가난한 친구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보지 않았다면 본 것처럼, 듣지 않았다면 들은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선입견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경솔한 말은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사람의 겉모습과 카더라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화려한 외모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듯 소박한 차림새가 그 사람의 경제 상태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직접 그 사람과 대화해 보지 않았다면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인해 스스로 곤란한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칭찬은 천천히 은은하게 퍼져나가지만 험담은 순식간에 날아가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내가 하는 말은 결국 자신을 대표하며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은 자신의 몫이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으며 그 말이 결국 나 자신을 만듭니다. 따라서 말을 함에 있어 항상 신중을 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보다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조성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을 길게 늘어놓는 친구. 이런 친구와의 대화는 종종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만들고 의사소통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간에 간결하게 표현할 때 그 말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좋은 말은 더욱 힘을 얻고 나쁜 말은 적어도 더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말의 중요 가치를 모르는 친구는 멀리 하십시오. 와인 한 잔과 물 한 동이.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와인 한 잔입니다. 왜 한 잔의 와인이 물 한 동이보다 가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질과 집중도입니다. 와인 한 잔은 정제되고 집중된 맛과 향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물 한 동이는 양은 많지만 그 가치나 질에서는 와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처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고 집중된 말은 듣는 이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말을 할 때는 핵심을 짚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고 의사소통을 더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불필요하게 말을 길게 늘어놓는 대신 중요한 포인트에 집중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면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대화 수준도 높아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행동을 과시하려는 친구. 이런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행동이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행위를 하는지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겸손함이 가난한 친구는 그저 말만 앞섭니다. 말이 앞서가는 순간 그 행동의 가치는 금방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로만 자신을 과시하기보다는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생색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은 별다른 말이 없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습니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하고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사람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이용하려 하며 종종 내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상호 이용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를 이용하고 나도 그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에게 특정한 이익을 제공하지만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친구들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나에게 큰 기쁨과 안정감을 줍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 삶의 등대와 같아서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옆에서 함께 해줍니다. 그렇기에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가치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누구든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나와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의심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천천히 알아가며 진정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신뢰가 형성되면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고 그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신뢰는 친구를 비롯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할 때 그 역시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며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대할 때 그 사람 역시 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이 신뢰받을 만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인생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처음에는 나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의 만남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훌륭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나 가치관을 배우며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와 가치관이 반대되는 사람들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이들로부터도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런 경험을 통해 인내심을 기르고 나의 한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친구의 가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삶에서 진정한 친구 한 명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언제나 내 편에서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물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와 가까워지고 누구와 거리를 둘지 결정해야 합니다.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고 반대로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부터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항상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 쉽게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성급하고 경솔하고 생각이 짧은 사람들과 마주치면 이런 사람들과는 되도록 엮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이런 사람들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너무 심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경솔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작은 실수에도 크게 반응하고 때로는 복수를 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명예나 양심이 결여된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는 거의 이길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얻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일 수 있지만 뒤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면에서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배울 점을 찾아내고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며 더욱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끕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길이 다를 때는 관계를 놓아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경로가 달라지거나 서로 변화하는 순간이 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흐름을 거스르려 하기보다는 그 관계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 그 관계는 더욱 소모적이 되며 결국 양쪽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사소한 결점이나 차이점은 너그러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모두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를 해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의 근본은 서로 다른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갈등이나 다툼을 해결하는 열쇠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차분히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대화는 점차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분노가 고조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진정되고 대화는 더욱 원만해질 것입니다. 결국 아집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개인적인 감정이나 선입견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과 상황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성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사소한 감정이나 잠깐의 인상에 기반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나 잠재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들의 행동, 말,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 전반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몇 가지 특징만을 보고 서둘러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나 자기중심적인 욕구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진실을 보고 듣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의 판단력은 구름에 가린 태양처럼 흐려지고 이때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항상 명확하고 공정한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더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원칙에 따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해 보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유지함으로써 노후에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이런 관계들은 노후의 삶에 큰 가치와 만족감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직면하는 도전과 시련을 함께 나누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는 과정은 나 자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여정입니다. 이상 방구석 철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퇴 시기 전후로는 이런저런 불안과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게 되는데요. 더욱이 100세 시대의 은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다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요. 생활비는 물론이고 이런저런 명목의 돈 지출과 관련해서 배우자와 말다툼도 자주 하게 되네요. 노후에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생활비 지출로 갈등을 빚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중년들의 희망 은퇴 나이는 65세인데 반해 현실은 이보다 10년 이상 빠른 50대 초중반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노후의 적정 생활비는 평균 369만 원이지만 실제 현실은 212만 원에 불과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 52% 정도는 노후 준비를 시작도 못한 상황이라 노년기의 생존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도 은퇴를 하게 되면 남은 인생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인 압박감으로 마음이 급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악수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말려도 나는 다르다면서 굳이 그 길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전문가들이 꼽은 은퇴 후에 패인되는 지름길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는 잘 모르는 분야에 절대 투자하지 않기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 없이 회사에 매여 살다가 갑자기 아침에 갈 곳도 없고 집에 있자니 가족들 눈치도 보이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안 해본 것에 투자하게 됩니다. 은퇴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첫 번째가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에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나 할 거 없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르신들같이 순진한 퇴직자들의 은퇴 자금과 퇴직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천지입니다. 특히 그들이 노리는 사람은 평생 회사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만 하느라 바깥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노년층 분들은 자기 은퇴 자산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나머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빨리 큰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은퇴 자산을 크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익을 거두면서 잘 지키는 것입니다. 투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언변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투자자의 주머니 속에서 돈이 나오게 만들려면 얼마나 말을 잘할까요? 모르는 사람이든 지인이든 상관없이 누군가로부터 귀가 솔깃한 투자 권유를 받는다면 먼저 그 사업이 성공 가능한 것인지 충분히 생각하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은퇴 자금을 지키는 제1원칙은 바로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지 마라, 아는 것에 투자하라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 스스로 아는 것이 많다면 남들보다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해지고 보다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겠지요.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과 퇴직금을 날린다면 노후의 삶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젊어서야 그 돈 날려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우린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하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거나 하신 경우라도 경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는 준비 안 된 창업하지 않기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마냥 놀 수는 없으니 뭐라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사업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창업은 취업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리는데요.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생 모아두었던 노후 자금을 창업 비용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 아이템이 독창적이지 못하고 벼락치기로 준비하다 보니 쉽게 의지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치킨집 커피숍이 된 이유이지요.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창업률이 높은 업종이 폐업률도 높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창업은 자아 실현이나 꿈을 이루기 위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생계가 목적입니다. 창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잘 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접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창업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충분히 창업 준비가 되었는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시행착오를 가져오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 단계에서는 창업 목적과 재무 상태, 창업 집중 여부, 그리고 노후 준비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자본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은퇴 후 창업의 최우선 조건은 창업 비용의 적정성인데요. 큰 성공보다는 일하는 보람과 안정적인 수익의 목표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비롯해 노후 자금을 창업에 투자할 경우 실패 시 회복이 어려우니 감당할 만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선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잘 알고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입니다. 노후에는 조금 덜 벌더라도 일 자체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날수록 일 자체에서 기쁨과 보람도 느낄 수 있는데요.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또는 너무 유행을 타는 업종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강점이 있고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 준비 전 반드시 확인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준비해도 생기는 게 창업 리스크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정말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사업 업종에서 실제로 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커피 가게를 열고 싶으시면 커피 가게 아르바이트부터, 편의점을 차리고 싶으시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그렇게 1, 2년 정도 실제 현장은 어떤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의 수익 구조가 가능한지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래도 해야겠다는 확신이 생길 경우에 자기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는 욕망을 자극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질 나쁜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돈이 은퇴 노후 자금이라면 더더욱 안타까움을 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은퇴 후에는 사회와 단절되어 현실감이 떨어지거나 순간적인 인지부조화 등으로 판단력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기꾼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사기꾼들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좋은 차, 비싼 옷과 번듯하게 차려진 사무실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욕망의 불을 지핍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불안감을 이용하는 천하의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속기 쉬운 금융사기 수법의 특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에서 2년간 어르신들에게 접수된 피해 신고 제보 건 중 자주 발생하는 사기 수법 특징 3가지를 공개하였습니다. 첫째는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를 활용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사기 업체들은 전국 각지에서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도유망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을 현혹하는데요. 사업은 주로 일반인들이 검증하기 어렵거나 생소한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는 평생연금처럼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현혹합니다.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미래 현금 흐름이 불확실한 어르신들이 표적입니다.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은 약속한 확정 수익을 지급하며 믿음을 주어 지급한 배당금도 재투자로 이끌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모집수당을 미끼로 유인합니다. 어르신들은 주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 또는 가족 등의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투자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체들은 고객의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 가족 등에게 투자를 권유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수익 무위험의 확실한 투자처가 존재한다면 업체 혼자 수익을 독차지하려고 하지 절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집수당 등을 지출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겠지요. 결국 돈은 스스로가 관리해야 합니다. 조언은 어때 그 조언을 판별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 돈을 사용하는 본인이 현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각자도생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차가운 단어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젊어서든 늙어서 나중에 오든 결국 이 돈의 관리는 자기 자신의 수많은 고통과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의 4가지 능력 중에는 그 돈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돈을 벌고 모으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반드시 배우고 지니셔야 됩니다.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4번째는 무언가를 배우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기입니다. 노후 준비를 망치는 또 다른 생각은 무언가를 배우기에는 늦은 때라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중장년이시라면 100세 시대에 이제 겨우 반을 사신 것뿐입니다. 머리가 굳고 습득이 느리기 때문에 혹은 이 나이에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엔 노후 연령이 늘어나는 만큼 제2의 직업이나 취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딱히 하고 싶은 취미도 일도 없다 하시면 국가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자격증을 따보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은퇴 후 남성 중장년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인 지게차 운전 자격증과 굴삭기 자격증은 60대, 70대까지도 현역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50대 중반이나 후반의 자격증을 따도 10년은 더 일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요. 은퇴 후 취미나 소일거리 없이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길입니다. 100세 이상 사신 분들에게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언제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60에서 80세였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그저 뒷방 늙은이로 방에서 TV나 보면서 노후의 시간을 소비한다면 그 시간들을 우리 인생의 황금기로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노년의 시기는 치열한 성과에 집중하는 대신 삶의 의미를 완성할 수 있는 최적의 때입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젊다는 걸 잊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 은퇴 이후에 건강한 노후를 누리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5번째는 자식에게 재산 증여를 절대 서두르지 않기입니다. 80년대는 은퇴자의 70%가 자녀에게 생활을 의탁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자녀 리스크라는 말까지 생겨날 만큼 자녀가 자산은커녕 노후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현실인데요. 현역으로 일하는 동안 노후 대비에는 소홀하고 자녀에게 너무 많은 비용을 쏟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 노후 자금은 어느 정도 마련해 놨다고 하더라도 자녀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면 노후 설계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는 일찍이 자식에게 전 재산을 넘기고 노후를 딱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몇몇 있는데요. 젊어서는 상가도 여러 개 가지고 부유하게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미리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식들끼리도 서로 더 가지려고 싸움이 나서 지금은 그 자식들끼리도 서로 안 보고 산다고 합니다. 자기 살던 집까지 큰아들 명의로 넘겨줬는데 재산 넘겨받고 나서 부모를 안면몰수 해버리더랍니다. 할머니가 집에서 구박을 받다 받다 나중에 아들 딸집 전전하다가 이제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혼자 방 하나 얻어서 청소일 하시면서 사신다고 합니다. 재산 증여뿐만 아니라 자식 사업자금이니 결혼자금이니 하면서 과도하게 자녀를 지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이 사업하는데 돈이 급하다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준다든가 자식 번듯하게 결혼시키려고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돈 탈탈 털어 자식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자식은 나이가 60, 70을 먹어도 자식이라고 남들보다 더 챙겨서 시집 장가 보내고 싶은 마음도 알겠고 사업자금 쪼들여서 고생하는 거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알겠지만 자신이 가진 재산을 올인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자녀를 리스크라고 부르는 주장에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식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려고 하기보다는 자녀 스스로가 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켜보면서 도와주는 역할 정도를 감당하고 부모도 정서적 경제적으로 계속 노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빨리 선을 그어주어야 그 안에서 자기의 길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서로가 독립된 존재로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늙어서는 돈을 꼭 움켜쥐고 계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증여는 죽기 직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 하면 폐인되기 딱 좋은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귀를 닫게 되고 인생 망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말씀드린 리스크를 항상 유의하시고 천천히 노후 준비에 대해 공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30년 이상의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항목들은 무엇일까요? 은퇴연구소에서는 노후 준비에 OF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F로 시작하는 5가지가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돈 파이낸스입니다. 노후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3층 연금으로 노후의 월급인 연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현역으로 오래 일해서 전략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수령받는 금액과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죽을 때까지라는 모호한 기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수령 기간이 짧으면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산다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고갈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최근 많이 늘었습니다. 100세 시대에 늙는 것도 서러운데 금전적인 문제까지 늙어서 해결해야 한다면 더 서글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후에는 집 한 채보다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연금이 중요해서 3층 연금으로 노후의 월급인 연금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 피트니스입니다. 건강하게 신체 나이를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마음 습관입니다. 즉 스트레스 관리법인데요.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닙니다.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지만 인체에서 특정 조건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암치료제가 바로 엔돌핀, 세로토닌과 도파민입니다. 나이 들수록 많이 웃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인데요.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길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같은 값이라면 저염식 건강식으로 균형 잡힌 규칙적인 식사가 더 도움이 됩니다. 또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시고 대중교통을 애용하는 습관이 오래 사는 지름길입니다. 돈, 배우자 그리고 좋은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소일거리 필드입니다. 소득을 올리는 일거리뿐 아니라 은퇴 후 남는 시간을 보람차면서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소일거리를 의미하는데요. 100세 시대인 만큼 은퇴 후 3, 40년을 어떻게 보낼 건지,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하고 노후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도 고려하면서 취미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직장이 필드겠지만 은퇴한 후의 필드는 달라집니다. 파크골프나 글쓰기,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으로 바뀌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점은 꼭 소득을 얻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아야 노후에 많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친구 프렌즈입니다. 돈 있고 할 일이 있어도 친구가 없으면 재미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기에는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사회적 활동은 고립감을 줄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요.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그리고 종교 모임 등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마음이 경직되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마음이 젊고 신세대처럼 행동하는 친구와 어울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재미펀입니다. 돈도 소일거리도 어느 정도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인생이 재미있고 즐거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노후에 재밌는 시간을 보낼 것인지를 연구하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바쁘답시고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못 보는 인생을 과연 재미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미없는 인생은 재미없는 영화 이상으로 지루하기만 할 것입니다. 90세,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인생을 재미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래 살아도 말씀드린 OF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노후는 적막강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는 누구나 꺼립니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은퇴이기도 하지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셔야 합니다. 기왕이면 은퇴 후 30년, 40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노후의 오박자, 즉 OF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는 긴 여정인 만큼 무조건 돈만 보고 무리한 재취업이나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인지 또 좋아하는 일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노후 준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은퇴하는 세대는 평균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30년 이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도감과 행복감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나 걱정과 불안감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나 모두 미래는 불확실성 속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 다가오는 노후를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난 30년을 불확실성 속에서 개척해왔듯이 앞으로 남은 노후 30년도 개척하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늙습니다. 자연의 섭리이고 공평한 시간 법칙입니다. 누구나 윤택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를 명심하시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또 준비하셔야 됩니다. 노후 준비는 그게 무엇이 됐든 생각이 아니라 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